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개인적인 관점으로 홍콩 영화의 전성기와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의 운영자는 74년생, X세대로 홍콩 영화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콩 영화만 생각하면 초중 고등학생 시절의 여러 추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30분간의 시간 동안 친구에게 홍콩 영화 한 편의 줄거리를 연기까지 해가면서 다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많은 아이들이 긴 코트에 하얀 머플러를 걸치고 성냥을 입에 물고 다녔고, 일진 애들은 라이터 불을 입으로 빨아들이며 주먹이로 동전을 굴리곤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개인적인 홍콩 영화에 대한 추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인가? 85년에 대구 소년이었던 제가 겨울방학 때 서울 친척집에 놀러 갔었는데, 친척형이 재미있는 영화라고 VTR 데크에 자랑스럽게 딱 넣어줬던 영화는 바로 오복성이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홍금보, 성룡, 종초홍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재미있었고, 국민학교 고학년이었던 1985년, 86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홍콩 영화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린 언제 저런 멋있고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은 프로젝트 A. 이 영화도 극장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디오로 빌려봤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배경이었습니다. 해적 퇴치를 위해 활약하는 성룡의 연기와 액션은 압권이었습니다. 특히 시계탑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정말 넋을 놓고 봤습니다. 성룡은 정말 슈퍼맨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80년대 후반, 저의 국민학교 5, 6학년 시기의 우상이었습니다. 제키찬, 성룡, 지금은 왜 그렇게 변했는지. 태찬차의 진짜 의미는 99년 중국 천진에서 중국어 어학연수를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쾌찬은 콰이찬, 패스트푸드의 의미였으니 푸드 트럭이구나 하는 깨달은 말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무려 유럽,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원표를 처음 봤습니다. 성룡, 홍금보 원표의 조합은 정말 지금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광동어를 쓰는 스페인 불량배들을 쿵푸로 물리치는 액션 장면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친구들하고 쿵우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스 스토리. 이 영화에선 성룡뿐만 아니라 장만옥이라는 저의 최애 배우도 만나게 됩니다. 임청아도 있었네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2층 버스 추격신입니다. 2층 버스가 급정거하며 창문을 깨고 3명의 배우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홍콩의 스턴트 액션이 진짜 세계 최고라며 감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한 명은 몇 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백화점에서 주인공 성룡이 전구를 떼면서 내려오는 장면도 입을 벌리고 넋을 놓고 봤습니다. 이때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올 때 나오는 NG 장면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용적심, 홍콩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인 성룡에겐 바보형 홍금보가 있었습니다. 성룡의 여자친구 주보이가 정말 이뻤던 기억이 납니다. 바보형 홍금보가 친구와 놀다가 흑사회에 보석 가방을 가지고 와 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인질극, 구출작전, 추격신, 액션신이 이어집니다. 바보형과 멋진 동생, 여러 감동적인 에피소드, 혼자 눈물 콧물 짜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보형 홍금보의 연기 대단했습니다. 감독이 홍금보였네요. 이때부턴 둥둥둥둥 하며 나오는 골든 하베스트 프레젠테이션의 시작 장면만 나와도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용형호제의 시작은 인디아나 존스 같았습니다. 왠지 막 뿌듯해지고 아시아의 영화도 헐리우드 못지않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막 기분 좋고 그랬습니다. 성룡 형님이 스턴트 장면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걱정했습니다. 알란탐, 관지림을 보며 정말 홍콩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이쁜 줄 알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와서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이런 기분일까요? 개심 귀당귀. 이 영화는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대구시내 작은 영화관에서 간판만 보고 들어가서 본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장만옥을 좋아했기 때문에 본 거죠. 저승에 사는 개구장이 유령 장만옥이 저승사자를 졸라서 예쁜 아기로
다시 태어나려고 이승으로 왔다가 아기로 태어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벙한 남자 황백명을 괴롭히다가 도와주기도 하는 영화였는데 촉구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시간을 멈춰서 쉬운 골도 못 맞게 하는 장면인데 영화를 보고 난 후 잠자리에서 비슷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난 시간을 멈추면 뭘 할까? 영웅 본색. 이 영화 때문에 1987년 당시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친구들의 패션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에 하얀 머플러를 걸친 후 성냥을 입에 물고 다녔고 일진 애들은 라이터 불을 입으로 빨아들이며 주먹이로 동전을 굴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입에선 나오는 말들은 조윤발, 장국영, 영웅 본색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남자의 영화. 아카데미의 콜트 비비탄 권총을 두 손에 들고 교실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담임 선생님에게 걸려서 복도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천녀 유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왕조현, 귀엽게 잘생긴 장국영. 너무나도 신비로운 분위기와 음악. 광동어 주제가를 노트에 한자로 적어서 따라 부르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생총각이었던 장국영이 뛰어난 미모로 남자를 유인을 희생시키던 처녀 귀신 왕조현을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숱한 고난을 극복하고 귀신이었던 왕조현을 환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영화로 저에게 지고 최강의 미녀는 왕조현이 되었습니다. 찰감무적. 이 영화는 1987년 놀라웠던 헐리우드의 SF 영화 로보캅의 감동이 아직 식지 않았을 무렵 대구 시내 작은 극장에서 혼자 본 영화입니다. 저는 비디오는 친구들과 같이 많이 본 것 같은데 영화는 어릴 때부터 혼자 봐왔었네요. 정확한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엽천문이 연기했던 로보캅 같았던 여자 로봇 마리아, 건담에 나오는 자크와 거의 흡사했던 다른 로봇. 감독은 무려 서극 감독의 양조위가 조연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우견아랑. 이 영화도 중학교 3학년 때 혼자 극장에서 봤습니다. 당시 빠져있던 오토바이에 주인공은 조윤발. 당연히 주저함 없이 표를 끊고 극장에 들어갔죠. 영화 속 조윤발은 건설 일용직으로 가난했지만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의 친엄마를 만나게 되고 유산한 줄로만 알고 미국에 살고 있던 엄마는 조윤발의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오토바이 경주에 나간 조윤발은 경기 중에 사고가 나고 슬픈 음악과 함께 비장하게 죽습니다. 아들과 그 엄마의 절규와 함께 저의 안구에도 습기가 가득 차서 흘러내렸었죠. 우견하라. 차별상호. 이 영화는 조윤발에게 열광하던 대구의 중3 또래들을 다시 홍콩 느와르에 푹 빠져버리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암흑가 인물들을 청부 살해하던 히트맨이었던 주인공 조윤발과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총구에서 튄 불꽃에 눈이 멀게 된 엽천문. 그녀를 위해 마지막 청부 살해에 나선 조윤발. 둘 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 기어서 서로를 찾는 조윤발과 엽천문. 바로 옆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조윤발이 숨을 거둡니다. 그 비장미에 중3짜리 사나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존무상. 드디어 유덕화영님 등장. 그리고 천녀유혼 이후 최고의 미녀 관지림 알란탐과 유덕화는 도박사였습니다. 친구인 알란탐을 도와주려다가 칼에 손을 다친 유덕화는 퇴물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졌고 알란탐은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독이 든 술잔으로 도박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잔 중에 독이 들어있지 않은 잔을 마시면 풀어주겠다는 도박이었습니다. 유덕화는 독배를 마셨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걸어나가다가 차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도신, 홍콩의 전설적인 도박사 조윤발과 그의 제자인 유덕화, 그리고 왕조현. 얼마 전에 작고한 오맹갈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좀 복잡했는데 머리를 다친 조윤발이 기억상실증에 빠지고 그를 도와주던 유덕화는 그에게 엄청난 도박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다시 기억을 되살린 조윤발이 기어란 속임수를 쓰는 싱가포르의 도박왕을 여러 가지 얽히고 꼬인 속임수를 써서 공략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을 기억 못해 상심하던 유덕화에게 그것도 연기라고 하는 장면이 소름 끼쳤죠. 이 영화로 홍콩 도박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1989년 TV를 보는데 주윤발 형님이 영화같이 등장합니다. 뒤에서 헬기가 추격하는 와중에 밀키스 트럭에 들어가서 우유탄산음료 밀키스를 만나며 그 유명한 사랑해요 밀키스를 외칩니다. 이때부터 밀키스만 줄창 마셨습니다. TV의 왕조현도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지금 다시 보니 홍콩 배우인데 북경어로 인사를 하네요. 니하옹어? 크림이 좋아 좋아 노래를 하는 여신 왕조현. 주윤발처럼 외칩니다. 반했어요 크림이. 저도 반했어요. 왕조현. 도성. 이 영화로 주성치는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 잘생기지도 않은 이상한 캐릭터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엉뚱하고 재미있는 캐릭터였습니다. 투시 능력을 가지고 무술도 잘하고 정말 특별한 캐릭터였죠. 그런데다가 막권이나 카드도 손으로 비비면 바꿀 수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손 비비는 장면 정말 많이 따라했습니다. 막권은 도신의 주윤발을 패러디한 장면, 문이 열리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등장하는데 실은 자기만 천천히 움직였던 겁니다. 빵 터졌습니다. 제가 보는 주성치 최고의 장면입니다. 도협, 도신에 출연했던 유덕화와 도성의 주성치가 이 영화에서 만나게 됩니다. 유덕화와 주성치가 배에서 도박을 하며 액션도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리 기억나는 장면이 없네요. 이때부터 도박 관련 영화가 정말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던 시기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너무 많았습니다. 지겨워질 정도로. 이 당시 홍콩 영화계는 중국 반환전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이었는지 정말 막장짓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기 복제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을 식상시켰습니다. 천장지구, 사마페 조직원인 유덕화는 오토바이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보석상을 털다가 5천년을 인질로 삼아 달아나는 데 성공하는데 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 스톡홀름 증후군이네요. 5천년의 부모가 유덕화를 고소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려고 할 때 유덕화는 조직 간의 전쟁에 휘말려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웨딩드레스를 훔쳐 5천년에게 입히고 오토바이로 교회까지 질주하는데 유덕화의 코에서는 코피가 계속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횡사해, 고가의 명화와 골동품을 훔치는 도둑들. 주윤발과 장국영, 종초홍이 출연합니다. 오우삼 감독이 만든 이 도둑 영화는 이후에 많은 도둑 영화에 영향을 미쳐 한국 영화 도둑들을 봤을 때도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홍콩 영화가 퀄리티의 정점에 있을 때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라는 영화 배경도 멋있어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게 했었습니다. 주윤발의 휠체어 댄스 장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 무협이나 쿵우 영화는 왠지 촌스러워 보여서 잘 안 봤는데 학교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계속 황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길래 하면서 봤는데 서양 열강들의 침략을 받던 청조 말기에 중국인들을 노예로 팔던 서양 인당들과 싸우는 스토리였습니다. 처음 봤던 황비용의 무술 실력에 놀랐고 관지림의 미모에 2번 놀랐습니다. 중국을 침략하던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에게 같이 분노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네요. 동방불패. 이 영화로 인해 홍콩 무협 영화가 다시 부활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특히 임청아는 기존의 홍콩 영화 주인공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비용에서 봤던 이연걸의 등장은 반가웠는데 임청아의 서늘한 매력은 이 영화의 다른 모든 여자 배우들을 압살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무협 영화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무협 액션 연출과 촬영에 한국인인 제가 다 뿌듯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에선 던지는 무기에 대한 표현이 잘 되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동방불패. X세대로 놀기 바빴던 대학교 1, 2학년 때 왠지 프랑스 영화를 봐야 할 것 같아서 폼네프의 연인들 같은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게 된 중경삼님. 세련됨의 극치를 느꼈던 작품입니다. 임청아, 금성무, 양조위가 출연해서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세련되고 감각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90년대 후반에 홍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죠. 캘리포니아 드림.
그리고 양조위가 빠르게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 정말 세련된 영화였습니다. 천밀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봤던 개심귀당 유아 폴리스 스토리 출연 여배우 장만옥을 군인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반갑더군요. 영화의 배경은 1986년이고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은 1996년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이었죠. 대륙 출신의 남녀가 홍콩 드림을 꿈꾸며 고단한 나날을 보내다가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작중 인물들과 제가 비슷한 나이여서 그랬는지 완전 공감하며 봤습니다. 디테일한 감정 표현과 상황 연출은 정말 찌릿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의 최애 홍콩 영화입니다. 천밀밀, 이 영화 덕분에 중국에서 영업할 때 노래방에서 멋들어지게 부르는 18번이 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천밀밀 이후로 홍콩 영화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예전 도성에서 엄청난 코믹 연기를 보여줬던 주성치가 주연인 영화가 화제가 되어 봤습니다. 주성치가 감독으로 연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함께 출연했던 주성치와 오맹달, 조미의 조합, 센스 있게 과장된 코믹 연기와 CG는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주성치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의 능력도 있었구나 하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홍콩 영화의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하기 시작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쿵푸 허슬,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홍콩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 제작사를 통해 만들어졌죠? 이 영화 이후로는 그 이전의 자유롭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던 그 특유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홍콩 중국 영화를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유치한 듯 세련되고 깔끔하게 연출된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곳곳에서 많은 패러디를 찾는 것도 재미였습니다. 이 영화 이후로는 제대로 본 홍콩, 중국 영화가 없어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아시아 영화계의 중심이었던 홍콩은 밀려들어왔던 자본과 인력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명작을 쏟아내며 한국인들도 매료시켰지만 중국에 반환된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이후엔 한국 영화의 성장으로 큰 시장을 잃어버리고 중국에 흡수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후 중국 영화의 실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관점으로 홍콩 영화의 전성기와 몰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